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3D 애니메이션 작업 후 얼리얼 엔진으로 포트폴리오 영상을 렌더링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제작 툴에서 별도로 작업이 진행된 캐릭터의 FBX 파일과 얼리얼 엔진을 준비해주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3D 맥스를 사용하였으며 얼리얼 엔진 5.5 버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버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리얼 엔진 설치 및 프로젝트 생성. 에픽게임즈 웹사이트에서 에픽게임즈 런처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런처 실행 후 라이브러리 얼리얼 엔진 탭에서 버전을 선택해 다운로드합니다. 얼리얼 엔진을 실행하면 다양한 프로젝트 옵션이 표시됩니다. 기본적인 옵션이 설정되어 있으며 애니메이션 렌더를 진행하기 위해 영화의 빈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한 후 열기를 눌러주세요. 첫 실행 시 로딩 시간이 다소 길 수 있습니다. 먼저 얼리얼 엔진에서 조작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홀드, 카메라를 회전하여 화면 각도를 조정합니다. 상하좌우로 드래그하면 자유롭게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좌클릭을 누르고 홀드한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면 카메라가 회전합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면 카메라가 앞뒤로 이동합니다. 이를 통해 선택한 오브젝트와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 홀드, 카메라의 수직 또는 수평 위치를 조절합니다. 키보드 이동 조작,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W, A, S, D키를 사용하면 카메라가 앞뒤 좌우로 이동합니다. 카메라 속도 조정, 화면 오른쪽 상단에 속도 슬라이더로 이동 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F키, 선택한 오브젝트로 뷰를 고정하고 포커스를 맞춥니다. Shift 키 플러스 이동, 카메라 이동 속도를 더 빠르게 조절합니다. Alt 플러스 마우스 좌클릭, 카메라를 기준으로 궤도형 이동을 합니다.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준비. 3D 제작 툴에서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파일을 준비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리소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스켈레탈 메쉬 파일, 스킨과 뼈대가 포함된 캐릭터 파일, 애니메이션 파일, 본으로 구성된 움직임만 포함된 애니메이션 데이터. 스켈레탈 메쉬를 익스포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맥스에서 캐릭터를 준비한 후 원하는 질감 설정을 위해 부위별 매테리얼을 적용합니다. M키를 눌러 매테리얼 창을 열어주세요. 적합한 텍스처를 연결한 뒤 같은 텍스처에서 다른 재질을 적용하려면 엘리먼트나 폴리곤을 선택한 후 매터리얼을 입히세요. 매테리얼을 나누면 얼리얼 엔진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리깅된 캐릭터 메쉬와 본을 모두 선택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파일, 익스포트 셀렉티드를 클릭합니다. 파일 이름과 저장 위치를 설정한 후 저장합니다. 익스포트 창이 열리면 다음과 같이 옵션을 설정합니다. 디포메이션스의 스킨스, 체크 활성화. 스켈레탈 메쉬 파일을 익스포트한 후에는 앞서 사용된 3D 맥스 파일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파일 익스포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작업된 애니메이션 파일을 열고 앞서 익스포트한 방법처럼 메쉬를 제외하고 본 데이터만 선택하여 익스포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파일, 익스포트 셀렉티드를 클릭합니다. 파일 이름과 저장 위치를 설정한 후 저장합니다. 익스포트 창이 열리면 다음과 같이 옵션을 설정합니다. 베이크 애니메이션, 체크 활성화, 디포메이션스, 체크 해제. 얼리얼 엔진에서 파일 임포트.
다시 얼리얼 엔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불러오기 위해 얼리얼 엔진의 콘텐츠 브라우저 창에서 폴더를 생성해주세요. 파일 관리를 위해 포트폴리오 폴더를 만들고 캐릭터 이름을 기준으로 하위 폴더를 스켈레탈, 매테리얼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스켈레탈 메쉬 파일을 먼저 임포트합니다. 앞서 익스포트한 스켈레탈 메쉬 파일을 폴더에 드래그하거나 임포트 버튼을 사용해 불러옵니다. FBX 임포트 옵션은 스켈레탈 메쉬와 메쉬 임포트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임포트를 진행해 주세요. 임포트된 텍스처가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면 그대로 사용합니다.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텍스처를 사용하려면 원하는 텍스처를 드래그하거나 임포트하세요. 프로젝트 관리의 편리함을 위해 텍스처와 매테리얼을 각각의 폴더에 분류합니다. 보라색 띠가 표시된 스켈레탈 메쉬 창을 더블 클릭해 열어주세요. 3D Max에서 구분한 것과 동일하게 매테리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엔진에서 작업 도중 얼리얼 엔진이 크래시되어 프로그램이 갑자기 종료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주기적인 저장이 필수야. 매테리얼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텍스처 활용. 추가 변경 사항 없이 3D Max에서 연결된 텍스처를 불러와 자동으로 생성된 매테리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생성된 매테리얼이 스켈레탈 메쉬에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모델러가 제공한 파일 활용. 노멀 맵, 메탈릭, 러프니스 등 추가 파일을 연결하여 재질감을 극대화합니다. 매테리얼 폴더의 빈 공간을 우클릭하고 새 매테리얼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매테리얼의 이름을 지정하여 구분하기 쉽게 만드세요. 관련 텍스처들을 드래그하여 매테리얼에 추가합니다. 각 텍스처를 이름에 맞는 슬롯에 연결합니다. 예, 베이스 텍스처, 베이스 컬러, 러프니스 텍스처, 러프니스 슬롯, 노멀 맵, 노멀 슬롯 등 적절한 이름에 연결해주세요. 텍스처 연결이 완료되면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여 매테리얼에 적용시킵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스켈레탈 메쉬 파일을 열고 방금 생성한 매테리얼을 슬롯에 연결합니다. 모델링에 매테리얼이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텍스처가 부족한 경우 대처 방법. 베이스 텍스처만 있는 경우에도 얼리얼 엔진의 스페큘러, 러프니스, 메탈릭 값을 활용해 다양한 재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매테리얼에 적용시키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를 드래그해 빈 공간에 추가합니다. 베이스 컬러 슬롯에 연결합니다. 이어서 추가 노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큘러 및 러프니스 값을 설정하기 위해 빈 공간에 숫자 버튼 2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좌클릭합니다. 생성된 노드를 스페큘러 및 러프니스 슬롯에 각각 연결합니다. 잠깐, 다음은 매테리얼 설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페큘러, 반짝이거나 빛이 반사되는 재질감을 표현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반사도가 증가하며 유리나 코팅된 표면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러프니스, 빛 반사가 적은 거친 표면을 표현합니다. 값이 낮을수록 매끄럽고 빛이 많이 반사됩니다. 값이 높아지면 거친 질감이 강조됩니다. 메탈릭, 금속성 재질을 표현하는 주요 파라미터. 값이 높을수록 금속 고유의 광택과 질감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1로 설정. 메탈릭 값을 활용할 경우 러프니스 값을 낮춰야 더 뚜렷한 금속 재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생성한 매테리얼을 스켈레탈 메쉬에 적용한 후 재질감을 확인하며 수치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매테리얼을 선택한 뒤 스켈레탈 메쉬로 이동해 매테리얼 슬롯에 추가하세요.
적용 버튼을 눌러 적용하면 변경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페큘러, 러프니스, 메탈릭 값을 조정하고 매테리얼 설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스페큘러 값이 높고 러프니스 값이 낮으면 이렇게 빛 반사가 있는 플라스틱 재질감이 표현됩니다. 가죽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스페큘러는 낮추고 러프니스 값을 높여 표면이 거칠게 변경해 주겠습니다. 메탈릭 수치를 추가하면 금속 재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파일 불러오기 및 연결. 매테리얼 설정을 마쳤다면 이제 애니메이션 파일을 불러와 스켈레탈 메쉬에 연결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애니메이션 파일을 드래그하거나 임포트 옵션을 사용해 콘텐츠 브라우저로 가져옵니다. 임포트 창의 메쉬 카테고리에서 방금 생성한 스켈레탈 메쉬를 선택합니다. 임포트 버튼을 눌러 애니메이션 파일을 프로젝트에 추가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애니메이션 파일이 스켈레탈 메쉬와 연결됩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임포트된 애니메이션 파일을 더블클릭합니다. 애니메이션 시퀀스가 뷰포트에서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벨 시퀀스 활용하기. 애니메이션 연출을 진행하기 위해 레벨 시퀀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캐릭터 폴더 아래에 레벨 시퀀스 폴더를 만듭니다. 맵을 선택한 뒤 상단 메뉴에서 레벨 시퀀스 추가를 클릭합니다. 생성한 폴더를 경로로 설정하고 적절한 이름을 지정하여 레벨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레벨 시퀀스 창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면 레벨 시퀀스에 종속된 카메라가 생성됩니다. 렌더링에 사용될 스켈레탈 메쉬를 맵에 배치합니다. 스켈레탈 메쉬를 드래그하여 레벨 시퀀스에 추가합니다. 잠깐, 레벨 시퀀스에서 각 파일의 활성 방식은 스포너블 또는 포젯서블 설정에 따라 달라지니까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포젯서블, 번개 표시 없음, 맵에 종속된 상태. 맵이 변경되면 레벨 시퀀스와 연결이 끊기며 오브젝트가 나타나지 않게 돼. 스포너블과 포젯서블 설명을 위한 신규 맵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 28초에 설명이 시작되니 참고해주세요. 맵을 변경하면 맵에 종속되어 있던 스켈레탈 메쉬가 찾을 수 없음 표시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스켈레탈 메쉬가 포함된 맵을 다시 열고 레벨 시퀀스를 열면 스켈레탈 메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다음은 스켈레탈 메쉬를 스포너블로 변경하는 방법이야. 스켈레탈 메쉬 선택, 우클릭,
컨버트 셀렉티드 바인딩 투 스포너블 클릭, 번개 표시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스포너블로 변환하면서 맵에 올려두었던 스켈레탈 메쉬가 사라졌습니다. 레벨 시퀀스를 켜면 스켈레탈 메쉬가 나타납니다. 이제 연출에 사용될 애니메이션 리소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시퀀스 타임라인에서 스켈레탈 메쉬를 선택합니다. 스켈레탈 메쉬의 속성 중 애니메이션 탭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앞서 생성한 애니메이션 리소스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레벨 시퀀스의 흰색 바를 기준으로 애니메이션이 타임라인에 추가됩니다. 적절한 위치에 흰색 바를 이동한 뒤 리소스를 추가하면 원하는 타이밍에 애니메이션이 배치됩니다. 레벨 시퀀스 주요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스페이스 키 또는 플레이 버튼으로 애니메이션을 재생합니다. 초록색 바, 렌더링 시작 지점, 빨간색 바, 렌더링 종료 지점. 루핑, 활성화하여 루프 설정이 가능합니다. 열쇠 모양, 크리에이트 키, 키프레임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오브젝트를 이동하거나 변형하면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기록됩니다. 카메라의 경우 키프레임 주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적용 가능합니다. 카메라 락을 누르고 레벨 시퀀스에서 선택하여 트랜스폼의 키를 추가. 타임라인을 이동하여 원하는 프레임에서 W, A, S, D키 또는 마우스 휠을 눌러 좌우 이동하며 위치와 앵글을 조정하면 키프레임이 자동 기록됩니다. 자석 모양, 스냅 기능, 타임라인 상에서 오브젝트의 이동이나 키프레임 배치를 정밀하게 조정할 때 스냅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특정 간격으로 배치하거나 정확한 시간에 맞춰 키프레임을 조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3D 맥스에서 사용한 카메라를 얼리얼 엔진에 임포트 시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 다음 설정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작업 카메라와 별개로 프리 카메라를 생성합니다. 두 카메라의 필드 오버뷰 값을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프리 카메라를 선택하고 모션 탭에서 컨트롤러를 링크 컨스트레인트로 변경합니다. 작업용 카메라를 선택 후 애드링크를 적용합니다. 프리 카메라와 작업 카메라를 정확히 같은 위치에 놓기 위해 어라인 기능을 사용하여 축을 일치시킵니다. 이 작업은 프리 카메라가 작업 카메라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위 설정을 마치면 두 카메라가 작업용과 익스포트용으로 분리됩니다. 익스포트용 카메라만 FBX 파일로 익스포트하도록 설정합니다. 익스포트 옵션은 베이크 애니메이션 체크, 카메라를 체크해주세요. 다시 얼리얼 엔진에서 레벨 시퀀스로 돌아가 불러올 카메라 위치로 커서를 이동한 뒤 우클릭하여 임포트를 선택합니다. 카메라를 저장한 경로로 이동한 후 불러오세요. 매치 바이 네임 올리 옵션을 체크 해제합니다. 임포트를 완료합니다. 이제 카메라 컷의 락을 클릭한 후 맵을 확인하면 카메라가 3D 맥스에서 진행한 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해골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3D 맥스에서 설정한 것과 다르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크해주세요. 1. 스켈레탈 메쉬의 위치 확인. 스켈레탈 메쉬의 트랜스폼 속성에서 스케일 값은 1, 위치 회전 값은 0으로 정확히 설정되었는지 확인. 지면의 높이가 0보다 위에 있어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2) 3D 맥스에서 유닛 설정 확인. 커스터마이즈 메뉴, 유닛 셋업, 시스템 유닛 셋업, 단위를 센티미터로 설정. 설정하지 않으면 크기와 위치가 얼리얼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작된 씬을 확인하면 이렇게 상당히 뿌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애니메이션 포트폴리오용 렌더링 설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캐릭터의 동작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초점과 블러를 모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면 선명도 설정, 카메라 클릭, 디테일 패널, 포커스 세팅. 포커스 메소드, 매뉴얼에서 디세이블로 변경. 이를 통해 초점이 제거되어 뿌옇던 화면이 선명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모션 블러 제거, 렌더링 피처스. 모션 블러, 어마운트 값을 0으로 설정. 기본 적용된 모션 블러를 제거하여 동작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각 컷의 포커스 및 블러를 부분적으로 조정하여 연출의 깊이를 추가해 주세요. 설정을 완료한 카메라는 이후 추가되는 컷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기존 카메라를 선택 후 컨트롤 플러스 D를 눌러 복제하고 미리 익스포트한 다음 컷을 신규 생성한 카메라에 임포트합니다. 타임라인 바를 다음 컷 시작 지점으로 이동. 플러스 버튼을 눌러 카메라 컷에 신규 카메라 컷을 클릭. 컷 간의 전환을 부드럽게 연결하여 연출을 완성합니다. 카메라 컷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불필요한 키를 제거하겠습니다. 이제 어두운 부분에 라이트를 설치하고 몇 가지 조정을 한 뒤 레벨 시퀀스 설정을 마치겠습니다. 맵에서 G키를 누르면 모든 오브젝트가 숨겨지거나 나타납니다. 이제 컷의 종료 지점을 설정하고 렌더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렌더 아이콘 클릭하면 렌더 큐 창이 열리는데 먼저 세팅을 눌러 몇 가지 설정을 추가 및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는 PNG를 추가하고 기존에 있던 JPG는 딜리트 키를 눌러 지워주세요. 좀 더 선명하고 깔끔하게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도록 안티 엘리어싱을 추가합니다. 템포럴 샘플 카운트는 잔상을 유발할 수 있어 1로 설정하고 스페이셜 샘플 카운트의 수치를 16 정도로 설정해주세요. 오버라이드 안티 엘리어싱을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웜업 기능을 모두 켜주세요. 렌더링 시작 전 빛과 오브젝트를 안정적으로 읽어드리기 위한 설정입니다. 아웃풋에서는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등등 설정이 가능하며 이미지 저장 경로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설정을 모두 완료하면 언세이브 컴피그 창에서 해당 설정을 저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장된 설정은 향후 프로젝트에서도 재사용 가능합니다. 수락 후 렌더를 누르면 렌더가 시작됩니다.
렌더링을 완료하면 결과가 이미지 형태로 출력됩니다. 이후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해 파일을 변환하거나 편집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바로 동영상으로 확인하려면 무비싱 캡처를 선택해 해상도 설정 후 렌더를 진행해주세요. 지금까지 얼리얼 엔진을 활용한 렌더링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레벨 시퀀스에 추가된 오브젝트를 스폰어블 액터로 변환한 뒤 맵을 변경해가며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